제가 유 작가님 처음 글로 만난 게 1988년도에 당시에는 실후보 작품 달로 만났고요. 처음 글, 물론 항주의 소리였지만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문학적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후로는 다른 책들을 많이 썼고 물론 재미를 잘 보고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쭉 지지율표가 나왔는데 유독 20대만 성별이 싹 바뀌어서 남성들은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딱 그 비율 맞고 있는 분들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글을 보면 뭐 밴드분들이 있다는 분도 있고 이번에 또 사고로 뭐 여러 가지 분도 있듯이 어떤 그 20대 남성들 어떤 삶이 좀 힘들다고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저도 그 신문에 언론에 그 보도된 거는 봤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전 연령 계층 중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고 20대 남성은 제일 낮은 걸로 나와요. 젠더 이슈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대학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고용 불안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공이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똑같은 정부 아래 정부에서 똑같은 정부고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20대 남녀가 그렇게까지 2배 이상 그렇게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예.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 국무위원을 뽑을 때 최소한 30%를 하려고 가끔은 제가 볼 때는 장관 아닌데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성들이 지금까지 큰 권한을 행사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훈련된 여성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이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안 가잖아요. 남자들 중에도 나 양심상 군에 못 가 그러면 쟤는 군에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사실이겠죠. 뭐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특히 최근에 미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이나 뭐 국무위원들이 그 미투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타고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다만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면 정치라는 것, 또 이렇게 대통령 자리라는 것, 이런 거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는 원래 민주주의가 그랬죠. 아테네에서부터. 또 로마도 제정이 들어온 1세기 이전에 약 500년 가깝게 진행되었던 공화정 시대가 있었죠. 로마에서도 민회에서 평민민회에서는 호민관을 뽑고 귀족들의 민회인 원로원에서는 최고 정무관을 뽑고 이렇게 다 민주주의였는데요. 그 로마 공화정을 봐도 그렇고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봐도 그렇고 민회 또는 500인 선거인단, 투표인단 이런 제도를 봐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는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욕망이 욕망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옳은 것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다수의 욕망을 추동하고 다수의 욕망을 대변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는 욕망이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이 욕망과 충돌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욕망의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려는 욕망 그리고 나의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수의 대중
이 분출하는 욕망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편성하고 그래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추종하는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대 남녀 그 성별로 지지율이 격차가 크게 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보고요. 지금 20대들이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여자는 뭐 대학도 안 가도 그만이다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 20대들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의 다 여자 선생님들이었고 말 잘 듣는 여자애들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뻐해주고 나대는 남자애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초등학교를 다닌 세대예요. 사실 우리가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아직 미혼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또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뭐하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뭐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선생님은 학교에서 대놓고 여자애들만 끼고 돌고 남자애들은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살아온 아이들이 사회에 성차별이 있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는 살아면서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역차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러니까 정서적으로 볼 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다 모든 것이 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지지율 하락을 오늘 뭐 데드크로스 생겼다고 갤럽조사에서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1%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잔치가 벌어졌죠. 이거는 뭐 제가 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예견된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 선거 시스템,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보면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졌던 검투 경기 비슷해요. 진짜 잔인합니다. 박근혜 좋다고 올려줄 때가 언제예요? 5년 전이에요. 이명박 좋다고 올려줄 때가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그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뽑았어요, 그 사람들. 이거 지금 다 감옥 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동정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는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사셨으면 나갔을 뿐이 거의 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쁘다고 보통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정 여론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검투사끼리 경쟁에서 한쪽이 쓰러지면 칼 탁 쳐들잖아요. 영화에 많이 봤죠? 글래데이터. 그러면 관중들이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응? 그럴 때 다수의 관중들이 이렇게 하면 황제가 딱 보고 있다가 욕망을 추종하는 거죠. 자기 인지를 위해서. 그럼 죽이는 거야. 그 게임과 비슷합니다. 거의. 욕망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모든 언론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정치인을 어떻게 보냐면 욕망의 화신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다 모든 정치인을 사실상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들로 봐요. 이런 조건에서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거의 종교인 삘이 난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실한 가톨릭 신도의 자세 또는 선택자의 자세를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일치는 필연적이고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잔혹한 게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떠밀려서 갔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가고 싶어서 가신 분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떠밀려서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옳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은 안 하고 최소한 여기서 옳지 않아라는 판단을 확실히
확실히 하기 어려운 일부터 이건 확실히 오라라는 일까지 거부미의 일들을 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안타까우시겠지만 이것은 현재의 정치 구조, 대중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1야당 지지율이 확 오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 라고 답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어 이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이 검투 경기의 메커니즘이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런 대중의 그런 욕망을 무제한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시키고 있는 게 언론이죠.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 뭐 비주류 언론 말할 것 없이 이 언론사의 기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지성주의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저 신문 보도를 보고 있으면 끔찍해요. 여기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쪽에 대해서 한 거, 이명박 씨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인을 욕망의核心으로 간주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호모사피엔스는 구제불능한 종이다. 그런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또 똑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분들을 뽑았다가 또 그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뽑기도 하잖아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을 뽑았다가 똑같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뽑잖아요.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집권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추동하는 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거기가 일어서려면 순식간에 또 일어서요. 저는 그래도 안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원래 이런 것이다.